안녕하세요. 국제유가가 감산 합의에도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달간 하루 97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했고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제목을 좀 잘못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감산 합의긴 해도 이게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보다 낮다면은 실제로 시장을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봐도 되는데, 합의를 했지만 시장 기대치보다 적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10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그 보수적으로 1000만 배럴 해도 수요가 너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증산한 걸 다시 그냥 줄인 원상태로 돌아갔는데 수요는 더 줄어든 상태고,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석유 수요는 이제 하루 평균 3천만 배럴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밑에 있네요. 잠정 합의된 1000만 배럴에서도 한 발 후퇴한 그 수량이기 때문에 실망하는 목소리다 나왔다. 그 다음은 라임자산운용 5월부터 환매 중단 펀드 순차적 이제 상환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루토, 테티스 이제 상환을 하니까 이제 다행이죠. 근데 이제 회수 예상 금액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 매각 가능한 모든 자산 팔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전에 나왔던 것들은 생략을 하고 두산솔루스를 이제 매각하려고 했는데, 사모펀드 여기랑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표현이 괜찮네요. 사는 측은 두산의 지배구조를 두고 나쁜 부모 밑에 있어서 자식들이 자금 조달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회사랑 투자회사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 투자회사에 요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마켓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야 대출까지 증권사들 개미 유치전. 그래서 재밌어 보여서 가져왔는데 무슨 일일까? 11시 30분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증권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고객 편의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대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담보대출이라는 것은 4시 30분, 그다음에 매도담보대출은 5시까지 가능하는데 이게 11시까지 연장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폭락장에 몰려든 개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키움증권에서 매도담보대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보통은 이 거래일 뒤에 영업일로는 이제 그 D 플러스 2 이렇게 돼야 되나요? 그래서 T 플러스, 그래서 아무튼 이 한 3일 뒤에 돈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단타를 치고 그 돈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결제는 그 뒤에 되기 때문에 그 뽑지를 못하는데 오늘 뽑고 싶어요. 그러면은 매도 담보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매도를 했으니까 이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돈을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주고 있었는데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안 됐는데, 그게 지금 이제 됐다고 합니다. 이건 삼성증권 이야기입니다. 얘가 예시를 든 거는 키움이었고, 그래서 키움 기준으로 보면은 제 기억으로는 연이자가 9%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며칠짜리니까 이 9% 전부가 아니라 한 되게 조금이겠지만, 이게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출해주면은 그 금액이 많이 크다면 연 9%가 꼬박꼬박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정 비율만큼. 그래서 한번 대출을 받고 나가고 또 다른 사람도 나가고 계속 이게 매일 반복이 되면은 쭉 합치면은 대략 일정 금액 수준이 0.9%로 수익이 증권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보니까 이제 키움은 뭐 아실 거 없죠. 그래서 4시 30분 그대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키움. 그리고 이제 주식 담보 대출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이제 단타보다는 이제 지분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익숙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담보로 잡고 주택담보대출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대출기간 6개월, 그래서 이자율은 연 6에서 7%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주식 투자나 주식을 담보로 한 긴급 자금 마련을 위해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HLB 주주님들 중에서 그 유상증자 참여하려고 이거를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내가 유상증자를 참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마련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그 HLB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유상증자를 참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HLB 유상증자 사례는 추가 주식 투자 사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자금은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주식을 팔고 싶진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이제 생계가 어려워진 개미들에게 담비 같은 대출이 될 수 있다. 내가 지금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조달하려면은 어디 은행 가고 해서 대출해야 되는데 쉽게 또 나오지도 않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뭐 연 이자가 높긴 하지만 6에서 뭐 7%, 그리고 매도담보대출은 뭐 9%까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좀 비싸긴 해도 내가 급하게 급전이 필요할 때는 이제 빌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코스피는 25% 오를 때 12.5%밖에 안 올랐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올랐을까? 반등장 승자는 낙폭과대주라고 했는데, 이 얘기 듣고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뭐 유튜브도 보고, 저도 유튜버지만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그 뉴스 기사도 보고, 그다음에 뭐 카페도 가서 보고, 뭐 여기저기 막 다 이제 둘러본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 이제 투자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그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하락할 때 근데 다 검증된 분들, 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신 분들이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하나는 어떤 종목, 하락할 때 덜 하락한 종목, 이거는 좋은 종목이다. 이거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다 라고 말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은 더 많이 빠진 종목,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두 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원래 기본적인 상식은 이거였습니다. 덜 하락한 종목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덜 빠진 종목, 횡보하던가 최소한 상승하던가 최소한 횡보하던가, 이런 종목은 강한 종목이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거였는데, 의외로 엄청나게 돈이 많으신 분은 이렇게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빠진 종목에 투자를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횡보한 종목이 있었고 이렇게 빠진 종목이 있었는데 요거를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르구나. 그래서 남들과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결국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게 승자라는 거죠. 더 많이 빠진 반등장 승자는 낙폭과대주.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투자에 정답은 없고, 그동안의 이제 경험치, 그리고 눈치, 그리고 판단력,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공식이 아니잖아요. 그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라는 것도 자신의 그런 데이터들이 머릿속에 쌓인 상태로 어떤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은 뭐 불확실한 느낌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뭐 의식적으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딱 느낌이 확 들 때. 아무튼 그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낙폭과대주라고 해도 그 낙폭과대만 했다고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어떤 근거들이, 세부적인 근거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중요한데, 그 근거가 있어요. 이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들이 더 있어야 됩니다. 낙폭한 종목 중에서 이런 근거들이 있는 종목들. 일단 한번 살펴보면은 기사에서는 뭐 60% 이상 하락된 하나생명, 거의 상한가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SK노 60%에서 80%, 그 다음에 낙폭이 적었던, 상대적 강했던 넷마블, SK 등은 한 자릿수 상승에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많이 샀잖아요, 개미들이. 근데 기대만큼 반등 못했고, 이제 낙폭, 골이 깊은 만큼 산이 높다가 이번 반등장에서 V자 반등을 했죠. 삼성전자는 결론적으로 지수보다 못한 반등이 됐습니다. 차라리 ETF를 사고 있었으면 더 많이 벌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산 종목들이 특히 부진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R&D에 54조 원을 대기업들이 지난해 2019년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이 1위라고 하네요. 500대 대기업 중에. 셀트리온은 대기업으로 이제 들어간 거의 이제 뭐 최초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업이죠. 그래서 네이버, 넷마블도 매출의 20% 넘게 투자. 지금 네이버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네이버는 대기업이겠죠? 대기업이죠, 당연히.
근데 제가 아직 안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500대니까 그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겠죠. 아무튼 그래서 매출 대비 이제 연구개발 비용이 차지하는 게 30%인데 글로벌 평균 3%를 넘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뭐 뒤에는 이제 종목 얘기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